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참 신기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흘러가는 존재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시계 초침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째깍거리고요. 우리는 누구나 이 시간의 흐름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저 먼 곳에서부터 꾸준히 흘러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같은 속도로 흘러간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신에게 1분이 저에게도 1분이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정확히 1분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류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이란 그저 정해진 길을 따라 한결같이 흐르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시간이라는 개념은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그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끊이지 않았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해시계를 만들었고 물이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는 물시계를 발명해 밤에도 시간을 쟀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시간 측정 도구들은 하늘의 변화나 자연의 순환처럼 예측 가능한 현상들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이는 곧 시간이란 자연의 섭리처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인류의 오랜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저 태양이 뜨고 지듯, 계절이 바뀌듯 시간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라 여겼죠. 중세시대로 접어들면서 교회 종탑에 걸린 거대한 시계들은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시간, 시장이 열리는 시간, 농부가 밭으로 나서는 시간까지 모두 이 시계 바늘에 맞춰 움직였죠. 이 시계들은 단순히 시간을 알리는 도구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과학혁명의 위대한 선구자 아이작 뉴턴경은 이러한 시간관에 결정적인 무게를 더했습니다. 뉴턴은 자신의 기념비적인 역학이론을 정립하면서 우주 전체에 걸쳐 흔들림 없이 흐르는 절대 시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죠. 마치 거대한 우주극장의 무대처럼 모든 사건이 그 위에서 펼쳐지는 배경이자 모든 존재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속도로 흐르는 거대한 강물과도 같다고 여겼습니다. 뉴턴의 이 절대 시간은 인류에게 지적인 안정감과 더불어 우주를 이해하는 견고한 틀을 제공했습니다. 시간이란 공간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하게 흘러가는 보편적인 실체라고 말이죠. 이 믿음은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학과 철학, 그리고 일상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확고한 진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속에서 평온하게 삶을 영위해왔고 시간의 흐름에 대해 그 어떤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던 시대였죠. 마치 견고한 성벽처럼 시간의 절대성에 대한 믿음은 인류의 사고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견고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시간이 사실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면? 만약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똑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부터 그 질문을 따라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간의 본질을 파헤치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자, 그럼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간의 본질을 파헤치는 놀라운 여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인류가 견고하게 믿어왔던 시간의 성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한 건 바로 19세기 말의 어느 때였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현상 중 하나인 빛을 깊이 탐구하고 있었죠. 그들은 맥스웰이라는 천재 물리학자가 정립한 전자기 방정식이 빛의 속도를 명확히 예측한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빛은 언제나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라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숨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빛의 속도가 누가 빛을 관측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달리는 기차 안에서 공을 던지면 기차 속도에 공의 속도가 더해져 바깥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빛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리는 기차 안에서 빛을 비춰도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보든 기차 안의 사람이 보든 빛은 언제나 똑같은 속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우주가 빛에게만 특별한 규칙을 부여한 것 같았죠. 이러한 현상은 당시 과학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빛이 이동하는 매질인 에테르를 찾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거듭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마이컬슨 몰리 실험에서도 예상과 달리 변화 없음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만 얻었습니다. 빛의 속도는 어떤 방향으로 측정하든 관측자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다는 진실만이 남겨졌죠. 이는 인류가 300년 넘게 믿어왔던 뉴턴의 절대 시간 개념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역설이었습니다. 만약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틀린 것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 긴장감이 과학계를 덮쳤습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이 혼란 속에서 인류는 근원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담하게 답을 내놓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26살의 젊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시간 자체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파격적인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즉,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속도로 흐르는 보편적인 강물이 아니라 관측하는 사람의 움직임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그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유연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의 이론은 우리 상식을 뒤흔드는 놀라운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안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른다는 시간지연 현상 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에 가깝게 여행하고 돌아온 쌍둥이 동생은 지구에 남아있던 형보다 훨씬 젊어 보이게 될 겁니다. 우주선 안의 시간이 지구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흘렀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유명한 쌍둥이 역설의 핵심입니다. 또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가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 짧아진다는 길이 수축 현상도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뉴턴이 말했던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사실은 관측자의 상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모든 것을 묶어 상대성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발표했고 인류의 시간 개념은 이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대담한 통찰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복잡한 수학적 증명과 함께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직물이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휘어지고 늘어날 수 있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마치 팽팽한 고무 시트 위에 무거운 볼링공을 올려놓으면 시트가 휘어지는 것처럼 질량이 큰 물체 주변에서는 시공간이 더 크게 휘어지고 그 안에서는 시간의 흐름 또한 느려진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통찰이었습니다. 지구 중심에 가까운 곳보다 높은 산 위에서 시간이 아주 미세하게 남아 더 빠르게 흐른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죠. 이처럼 시간의 흐름이 절대적이지 않고 우리의 움직임과 주변의 중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아인슈타인의 혁명적인 이론은 인류에게 시간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금 던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시간의 실체가 이토록 유연하고 상대적이었다는 사실은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의 이 혁명적인 통찰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우리가 수천 년간 믿어왔던 시간 본질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당시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는 절대적인 강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견고했던 거대한 건축물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과학과 철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류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그의 사고 실험들은 복잡한 우주의 진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주며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이 대담한 시공간 이론이 현실 속에서도 증명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예측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현상과 최첨단 기술 속에서 명백하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폰의 GPS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는 GPS 덕분에 지구상 어디에서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지만
만약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GPS는 하루에도 수십 킬로미터씩 오차가 생겨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겁니다. 지구 궤도를 시속 약만 4,000km의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GPS 위성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안에서는 시간이 지상보다 조금 더 느리게 흐른다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받습니다. 동시에 위성들은 지구 표면보다 중력이 약한 높은 고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중력이 강하면 시간이 느려지고 약하면 빨라진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에 따라 이성에서의 시간은 지상보다 더 빠르게 흘러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두 시간 변화 효과를 모두 정밀하게 계산하고 보정해야만 비로소 오늘날의 GPS가 오차 없이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아주 정밀한 원자시계를 이용한 실험들을 통해서도 그 정확성이 수없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1971년 과학자들은 원자시계를 탑재한 비행기를 지구 주위로 비행시키고 지상에 고정된 다른 원자시계와 비교하는 유명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비행기에 실린 시계가 지상의 시계보다 아주 미세하게 시간이 다르게 흘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시간 변화량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였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술,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순간에도 상대론적 시간의 효과가 실제로 작용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현상들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바로 블랙홀 주변에서의 극단적인 시간 왜곡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블랙홀은 엄청난 질량으로 주변 시공간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지게 만드는데 중력이 너무 강력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영역, 즉 사건의 지평선을 형성하죠. 만약 여러분이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장 근처로 다가간다면 엄청난 중력에 의해 시간이 너무나 느리게 흘러서 마치 정지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물체를 밖에서 관측하는 사람은 그 물체가 영원히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이처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발 딛고 선 지구부터 저 광활한 우주의 심연까지 모든 곳에서 시간의 흐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은 그저 배경처럼 흘러가는 강물이 아니라 우주를 구성하는 거대한 시공간 직물의 일부로서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휘어지고 늘어나며 춤추는 능동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시간의 절대적 흐름이라는 환상이 깨지고 그 유연하고 상대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인류는 비로소 우주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은 우리의 삶과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첨단 기술의 기반이 되며 저 멀리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현상들을 설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으니까요. 시간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탐구는 여전히 인류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시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시간은 또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지 그 끝없는 탐험은 계속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